것은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IMF의 지원 자금을 활용하고 이에 현실 인식은 같았지만 처방은 달랐습니다.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즉시 1대1의 화폐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50조, 100조가 나가도 돈은 행방불명입니다. 구성한 38명의 한인 대표단이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전국 한인 공화당협회 뉴욕 지부장과 미국 공화당 아시아 전기전합회 한국 의장을 겸하고 있는 심홍섭 씨가 미주 한인들과 한국인들로 구성한 대표단은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미국 공화당과 연방 상하원실로부터 발급받은 특별 초청 티켓으로 참석해 국내외 귀빈들과 수십만 명의 일반 관람객들과 함께 21세기 첫 미국 대통령 취임을 목격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지역 한인들을 주로 구성된 대표단에는 한국여성경제연합회 김보겸 국제분과위원장과 고 박정희 대통령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허경영 씨를 비롯한 6명의 한국인이 포함됐으며 이행 중 20명은 취임식에 앞서 18일 저녁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부시 당선자 내외와 딕 체이니 당선자 내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 축하 촛불 만찬 행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김선중 연구원에 대한 황우석 박사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서 지금까지 5달 동안 황 박사와 김 연구원 등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으며 서울대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투자자들이 많은 손해를 봤다고 하는 회사는 그거는 김경준 씨라는 사람들 별개의 회사고 이정민이 월급이 100만 원 미만인데 받아와가지고 핸드폰 요금, 뭐 요금 지하고 나면 쌀 값도 없어요. 어떻게 잘못하면 차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한테는 화장품 값도 안 나와. 이게 지금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바로 잡아놓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안 살아도 좋아요. 이런 거는 바로 잡아야 돼. 이런 걸 보고 대한민국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나는 박 대통령 때부터 내가 새마을운동도 만들고 만두지산학도 만들고 방송통신대학도 만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68불 되던 나라를 17,000불 지금 2만 불까지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려놨는데 국민들의 생활은 그때는 집장만 하기가 쉬웠어. 서울에 그때 68년도에는 그렇게 생활이 어려워도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거나 일을 하면 집을 살 수가 있었다니까. 전부 월세에서 전세에서 집을 샀는데 지금은 직장 가서 열심히 해봐야 이 돈이 모이질 않아. 집 사는 사람은 무슨 사기를 치든지 무슨 복권이 붙든지 이래야지 그 집 살 수 있습니까? 세일즈맨들이. 이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뭐냐? 그 고도에 올라간 GNP를 누군가가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뺏어가느냐?
국가 공무원과 정치인 그것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나는 100명으로 줄이고 월급을 주지 않기로 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4천여 명의 지자체 의원을 국회의원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연봉을 7천만 원. 대통령 월급하고 비슷해요. 그런 사람을 4천 명이 매일 근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1년에 몇십 일밖에 근무도 안 하고 그것도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1년에 7천만 원을 국민들의 혈세를 뺏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국가도 민족도 인류도 없는 사람이에요. 미국은 지도자 국가가 아니고 지배자 국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세계를 일단 지배하고 있어요. 자국의 이익이 있다면 CIA를 동원하거나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와 IMF도 우리가 의심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황우석 박사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정보가 서로 교환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앞으로 발목을 잡기 위한 전략이 있었겠죠.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그 사람들의 핵무기를 비행기에다가 수백 대다 실고 우리나라에 와서 황우석 씨 집에 대한민국에다 터뜨려버린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그게 핵무기인지 모르고 얼씨구를 하고 그걸 안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황우석이 죽이라고. 논문을 황우석 박사가 그 정도로 줄기세포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만 써놨어도 그건 우리는 감지덕지입니다. 줄기세포가 꼭 없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 논문 그대로 황우석 박사를 대량으로 밀어줬다면 그건 1년도 안 가서 줄기세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봐버립니다. 우리가 미래에 투자한다는 건 뭡니까? 생명복제법을 바꿨어요. 황우석 박사가 충분히 연구할 수 있고 충분히 낫는 자를 구할 수 있게 없어요. 불법으로 연구하지 아니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하는 정치인이 없고 그런 거 하나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황 박사가 사고가 터지니까 들고 일어난 것이지. 황 박사가 연구하고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황 박사를 뽑자고 나선 사람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황 박사를 도우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다. 삼성을 갖다가 또 삼성이 전체 주식이 2%인데 론스탁이 1.9%를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상속해줘 버리면 론스탁이 또 가져가 버려요. 그럼 이놈들은 또 직원 50% 해고하고 전 대량 실업이 나오면서 그걸 싼 값에 팔아버려요. 구조조정. 그게 론스탁 하는 수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망해요. 그렇게 해서 없어진 회사가 상속세 때문에 없어진 회사가 70% 대기업죠. SK도 중국 놈이 가져가고 이래저래 가져간 게 전부 외국이 난도질을 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절대로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단 잘 돼야 세계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지. 서양에 의해서 동양이 변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동양에 의해서 서양이 변해야 될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 나타난 거예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런 사람 없어요. 수도 이전하는 예산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없습니다. 청계천 만드는데 예산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큰 문제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거는 예산이 문제가 되고 큰 건설업자한테 주는 거는 예산이 문제가 안 된다. 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국가가 이 젊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실업자가 되거나 직장에서 월급 쬐끔 받아와가지고 이것저것 지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효도 안 하고 싶은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효도하고 싶어해요. 다 자존심 세우고 싶습니다. 여유롭게 살 수가 없고 책 한 권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이렇게 인간으로서 도리를 하나도 할 수가 없으니 이게 무슨 노예지 뭡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 그건 빛 좋은 개살구라. 우리 국민들한테는 국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경제를 말입니다. 680불에서 68불에서 17,000불을 올려놨더니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싹 특권층들이 다 따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경제 살린다 이따고 말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 살리기 공약을 하니까 저런 또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냐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황우진 박사님의 잠깐 축사가 잠깐 있으시겠습니다. 저하고 허경영 후보님과의 인연은 공화당 때 제가 박정희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 허경영 후보님은 그 당시에 대통령 보좌관, 비밀 보좌관입니다. 비서, 그 아주 젊은 나이지만은 이병철 씨가 추천돼서 이분이 참 역사상 유례없는 아주 젊은 참 보좌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그 책에 제가 추천서를 쓰고 책을 쓸 때 참고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책에 있는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은 황당하다, 얼토당토 않다. 세상에 정말 그 당시에 핵무기를 개발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또 과연 허경영 후보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대통령 보좌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허경영 후보 15대 때 대통령 출마하실 때도 제가 이 민주공화당 상임고문으로 좀 앞장선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후보를 왜 존경하고 따라다니느냐? 이 나이는 우리 큰아들하고 동갑입니다. 실례지만은. 제가 깍듯이 총재님, 후보님, 나도 장관 한 놈이고 서울대학교 교수 한 놈인데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이 젊은 사람한테 후보님, 총재님하고 모시고 다니겠어요. 왜? 목숨 바쳐서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구국한 것처럼 나도 목숨 바쳐서 이 젊은 놈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제1건국을 하셨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제2의 건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허경영 후보가 제3의 건국을 하겠다는 거죠. 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 뚱가는 그런 대국으로 만들려면은 경제 이론이 가장 밝은 IQ가 430 넘는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자인데요.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허총재 자랑하려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자거든요. 근데 IQ가 150밖에 안 돼요. 밤새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1등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각 나이에 22살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지명여자고등학교 선생을 뽑았어요. 총각 선생은 그 학교 대결이 처음이거든 제가. 근데 저는 허총재 앞에서 키가 작아져요. 왜? 이분은 IQ가 나보다 몇백 배가 높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 머리 잘 쓰면 안 되죠.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아버지같이 모셨던 박정희 대통령이 다 이루지도 못한 것을 이제 반드시 성취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바늘처럼 강직하게 바늘로 얼마든지 세계 경제를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무슨 큰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장악하려고 합니까? 경제의 급소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자본주의의 3대 원칙은 분명히 절대 공평의 원칙이 세 번째 들어있어요. 그 절대 공평은 뭐냐?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저녁까지 일하고 뛰어다니고 때빠지게 일한 사람들이 노후에 편안해야 되고 뭔가 좀 저축이 돼서 중산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지 않고 한평생을 집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남편 출퇴근시키고 또 그러다 모자라서 또 나가서 집안의 형편을 또 올리고 나가서 일하는 여성들이 얻어간 게 뭐냐? 전부 빚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경제 원리가 뭘 잘못됐어. 근데 가봐보니까 처음부터 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잘 산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제 원리는 제가 가정살리기 10대 공약으로서 다 정상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높은 단계의 경제 원리를 모르고 그 경제 원리와 정치 원리와 도덕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걸 주느냐, 무슨 돈으로 주느냐. 예산을 절약해서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KBS, MBC, SBS 각 조중동을 동원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선거 5개월 전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1등, 2등, 3등을 저거가 정해놓고 신문사 국장한테 뇌물을 주고 방송국의 국장한테 그에게 뇌물을 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나중에 다 조사해서 밝혀낼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누구가 몇십 프로 누구가 몇십 프로 선거도 하기 전에 나는 후보도 등록하지 않았는데 그걸 인터넷이고 텔레비 신문에 도배를 해. 그래 나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체면이 걸려가지고 그냥 그 여론이 바로 선거를 좌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양심을 가진 어른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잘못은 여러분보다도 정치인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치를 왜 뽑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4,000명의 지자체 의원들을 만들어 놓고 구의원, 뭐 시의원, 도의원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7천만 원씩을 앵겨줘? 지금 국민들이 지금 정신이 좀 제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또 국회의원의 하수인이야 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쏙지 않습니다. 나는 국민들이 진짜 제정신 차리고 허경영이가 정말 지도자로 나타났지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은 지금 7천만 원씩 받아가는 사람들은 지배자입니다. 지배자.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자기 살을 깎아서 국민한테 주는 자라고 내가 그랬잖아. 지배자는 착취하는 놈들이야. 일본이 와서 우리를 지배했지. 안 그렇습니까? 네. 지배자 조선 총독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지배자입니다. 마치 우리 국민이 투표를 뽑아놨더니 그놈들이 우리 지배자가 돼 있어. 아 우리가 무슨 식민지입니까? 우리가 뭐 국회의원들한테 지배당할 일 있어요? 없습니다. 지자체 의원들한테 지배당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배받으려고 노력해. 국민의 지배자가 돼가지고 그게 잘 되던가요? 안 되는 겁니다. 헌신짝같이 내 자신의 몸을 국민들 발바닥에다 갖다 붙여야 돼. 내 자신을 낮추는 데까지 낮춰야 그게 지도자입니다. 무정당, 무국경, 무차별,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화합하고 모든 관가민이 서로 화합하는 세계 최초로 정당이 없는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가서 미국도 나중에 우리를 모델로 마치 내가 만든 새마을운동이 중국과 미국 전 세계가 본받아 갔듯이 내가 만든 중산주의 역시 또 세계를 앞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한반도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다 이겁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렇게 부재자 투표가 지난 이후에 이렇게 TV 토론을 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정당 제도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한나라당 하면 경상도, 민주당 하면 전라도, 이런 등식을 가지고 국민을 나누고 선거 때만 되면 공적 자금을 낭비하고 국세를 낭비하고 이러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파당을 지어서 국회에서 싸우고 이런 걸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정치 제도는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 제도를 폐지해야지 무슨 내각제다, 무슨 5년 중입니다, 4년 연임이다, 이따구 정치 제도 가지고는 한나라당 사람이 서울시장이면 예산을 감시하는 시의원이 전부 서울 한나라당입니다. 부산 가면은 또 한나라당이 시장이면 그것을 감시하는 자가 그 사람의 수하에 있는 전부 그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호남에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 선거는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고 그 예산은 각 지자체 의원들이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 선거는 폐지하며 지자체 의원의 보수는 폐지해야 합니다. 그 보수를 전략하면은 한 사람당 7천만 원씩 4천여 명의 보수를 전략하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로 해야만 국가 예산이 15조 원 정도 전략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진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없어지지 아니하며 정의는 따르는 자가 없어도 항상 이기나니 죽더라도 거짓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우리나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2,500만 명인데 전체 인구의 50%인데 1,000만 명이 실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1,000만 명의 실업자의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1,500만 명 중에 900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36가지 또 세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공직자들이 끝없이 부정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36가지 세금을 모두 폐지하고 양도세, 상속세 모든 세금을 폐지하면서 간접세로 바꿨습니다. 지도층들이 물건을 살 때 거기에 세금이 미리 성금을 내게 합니다. 세금을 떼먹는 사람이 없게 만들죠. 우리는 백인 민족이고 단일 민족이지만은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제도를 바꾸기 전까지는 우리는 문호를 개방해서 국제 결혼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그 성 때문에 망합니다. 징기스칸은 성을 쌓지 않았지만 진시 황제는 성을 쌓다가 곧바로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대비해서 양계 혈통주의를 인정해야 하고 글로벌로서 FTA나 모든 우리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가족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기 이기주의, 너무 국수주의를 지향해야 됩니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God. 국민에 의한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미국 시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 군인 1개 사단을 투입하는 것이 네, 시간이 미국입니다. 다 됐습니다. 경제는 세계 11인데 교육은 세계 100입니다. 10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시험을 대학에 전공해야 될 과목 한 과목만 시험을 보고 나머지 과목은 교회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는 1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을 폐지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학 배우로. 수능 시험에서 낙방합니다. 우리는 천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700불입니다. GNP가. 우리는 그 10배 17,000불입니다. 근데 중국의 칭화대학은 세계 10위권에 들어갑니다. 우리 서울대학은 세계 100위권입니다. 저는 내신제를 폐지하고 등록금을 폐지해서 국가가 지원하며 고등학교 전체가 대학 들어갈 때 한 과목 예를 들어서 영문과를 들어가려면 영어 단어나 수거나 독해나 토플이나 모든 영어에 관한 10가지를 고등학교 동안에 철저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시험 쳐야지 영문과 갈래가 음악 100점, 미술 100점, 수학 100점 이거 말입니다. 국가 예산도 낭비고 가정들이 전부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교육 제도를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후보님들 시간이 부족하시네요.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지금까지 연금을 부은 돈은 전부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실제 붓지 못한 사람이 늙어서 연금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실제 연금을 부은 자들은 연금이 없어도 삽니다. 그래서 오히려 있는 자를 귀찮게 하고 없는 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만든 공직자들은 반드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에 처벌할 것입니다. 또 하나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매월 70만 원씩을 주어서 부부 140만 원을 보장해 줌으로써 노후에 어떤 불안도 없게 할 것입니다. 이러면 어떤 연금과도 관계없어요. 저는 부동산이 값이 올라가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그 원인을 세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도세, 보유세, 종토세 등 모든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의식주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실제는 주식의로 바뀌어 있습니다. 집을 최우선으로 씁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사는 것을 차렸는데 지금은 집에 모든 걸 걸어요. 그런데 또 금융기관은 1%의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것을 5%, 10%, 15%, 연체되면 18%, 25% 이렇게 엄청난 폭리를 지내면서 모 은행장이 스톡 옵션을 200억을 받았습니다. 1년에. 나는 이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금융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중소기업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절대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때는 1.5% 이상, 연리 1.5% 이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국은행이 이것을 특별히 관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서 은행에 이자 내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교육보다 더 무서운 게
은행 이자입니다. 근데 은행은 그렇게 살이 쪄가지고 참 제 입에서 말이 안 놉니다. 시간은 짧고. 그러나 주택 대출 금리를 1.5% 낮추고 양도세, 보유세 이 빌딩에서 수입이 있는 데는 세금을 내지만 토지를 아무리 많이 가셔도 세금을 내면 안 됩니다. 네. 부유세가 있다 샀는데 시간이 부유세를 또 다 낸다는 됐습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다음. 저는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2001년도 저를 초청해서 한국의 3,000명의 정치인 중에 저 혼자만이 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미국이 요구하는 CVID, 컴플리티 아주 완벽하게 베리파이버리 검증이 가능하게 일리버저버리 되돌릴 수 없게 디스멘틀 폐기하라. 이 CVID를 북한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것을 느슨하게 FVID, 풀리, 충분히 그 다음에 충분히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소는 그대로 두겠다. 일부 좀 유보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엔 본부를 판문점에 갖다 놓으면 굳이 핵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의료보험을 100% 적용하고 장기 이식 환자는 1년 이내에 국가에서 장기를 구입해서 100% 수술해드릴 것입니다. 왜냐? 죽어가는 환자를 두고 장기가 없어서 국가에서는 시신기증자가 없으니 마냥 기다려라.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있어나만 합니다. 농약 생산을 폐지하고 미생물 농약을 개발해서 맑은 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할 것이며 전과를 완전히 대사면한 이후에 지금까지 전과자는 엄격히 말해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책임이지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과를 사면할 것이고 400만 신불자 역시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완전히 해결을 깨끗하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물론 무이자로 20년 융자 조건으로 월 몇만 원 내는 것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 한 사람이 15억을 평생 받아가야 됩니다. 3인 가족이 45억, 5인 가족이면 75억을 받아갑니다. 그럼 이 돈은 지금까지 누가 썼느냐?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은 이렇게 하고도 국가 예산은 매년 260조가 남습니다. 왜? 현금을 쓰지 않고 만 원 이상은 카드를 쓰면은 평균 연간 200조가 더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0조를 탈세한 거죠. 주신 네 분 후보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둬야 할지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 모두 힘을 갖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 프랑스의 AFP 통신도 출구조사 결과와 당선 확정 사실을 이거는 한마디로 내 잡으려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도망갈 사람도 아닌데 사전 구속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제도는 없애야 돼요. 혐의가 확정도 안 됐고 대법원의 판결도 안 났는데 뭘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한다. 내가 무슨 시정의 자범입니까? 그리고 왜 전부 허위 보도해? 부시 만난 것도 동영상이 있지, 정확하게 여건이 있지, 비자 있지, 미국의 초청장이 있지. 뭐가 허위라는 거야 이 사람들아. 도대체가 이 기자 여러분들은 그걸 계속 방영을 하더라고. 국민들을 왜 호도하냐 이 말이야. 죄를 진 게 있으면 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그렇게 함부로 보도를 하지 말라니까. 이름이 없으시던데요? 초청장 가져와. 초청장에 왜 이름이 없어? 초청장이요. 자, 이거 봐요. 취임식에 18일에 있을, 조용히 해요. 18일에 있을 부시 대통령 부부를 모시고 디너 파티 및 댄스 파티와 20일에 있을 취임식에 한국의 민주화당 총재 허경영을 초청하니 영문으로 된 거. 보여줄게. 영문으로 허경영. 이게 미국 대사한테도 한 거지. 미국 대사한테 보인 거지. 허경. 자, 정확한 날짜, 출국 날짜 다 여기 있죠. 조지 부시. 자, 그 다음에 여건이 온 날짜가 없다? 돌아온 날짜가 왜 없어요? 왜? 이걸 안 보여줬노? 여기 돌아온 날짜가 여기 있네. 17일 날 미국에 가가지고 24일 날 돌아온 거. 갑작스럽게 5분 만에 내준 거니까. 자, 비자 나온 날짜가 16일 맞아 안 맞아요? 자, 1월 16일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워싱턴의 뉴욕에 도착한 게 1월 17일. 자, 1월 17일 날 뉴욕에 도착했고. 좀 잡아봐요. 지금 미국 대사한테 허경영을 18일 날 보내라. 여기 네이션 리퍼블릭 아시아는지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조지 부시가 보낸 거지. 그 당시에는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아니야. 그 당시 이걸 보낼 당시에는 조지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란 말이야. 공화당 대통령 당선자라는 소리 아니야. 조지 부시. 이 사람이 그 당시 취임을 안 했는데 어떻게 행정부 대표야. 이거 도대체 말 같은 말을 해야지. 또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자, 읽어봐요. 1월 18일. 이게 2000년이요? 2001년이지. 아, 그런데 미국에서 대사관에서 받아온 소리라니까 나는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이런 걸 그냥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가짜라면은? 그리고 이런 걸 제시하겠냐고, 공문서를. 자, 여러분 이거 봤나? 자, 부시 대통령 파티에 들어갈 때, 자, 부시 대통령 파티에 들어갈 때 티켓이야. 자, 로잘린하고 부시가 있죠? 대통령, 부통령. 그러면 이런 걸 허경영이가 가짜로 만들어 온다 이 말인가? 자, 이런 거 넣어놔. 김해 자택 뒷산에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즉시 부산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었고 내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으니까. 허경영을 불러봐. 넌 더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아침, 점심, 저녁 허경영을 3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다.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래 불러봐. 넌 살로 빠지고. 음악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생동감을 갖고 또 허경영 하면은 그 희망적인 그런 이미지를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Everybody sing the birthday. Oh, oh.
선생님 제 눈도 좀 쳐봐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많은 학우분들께서 호총재님 말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무대 앞까지 와셔서 이게 지금 핸드폰까지 들고 이렇게 엄청난 인기가 있으신데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보인다. 우리는 좀 더 마음을 크게 먹고 대한민국을 내가 콜미를 만들 때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는지 알죠? 여러분들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나는 대통령 나와서 인기는 인터넷에서 1위였지만은 오늘 갑자기 한쪽으로 사라졌죠? 사라져가지고 뭐였죠? 콜미 만들었죠? 그러면 나는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절대로 여러분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허경영은 죽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어머니 아버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허경영보다 더 열악한 환경은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깜깜한 데로 갔죠? 그곳에서 나는 슬픈 음악을 만들었습니까? 즐거운 음악을 만들었습니까? 즐거운 희망의 음악을 만들어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국민을 위로하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개인의 실망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개인이 슬프다, 내가 너무 비참하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우리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콜미를 만들었죠? 그거를 듣고 허경영을 부르면 어떻게 되죠? 허경영을 하루에 100번 부르는 사람은 10번 부르는 사람보다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또 100번 부르는 사람은 예, 고맙습니다. 부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허경영 화이팅! 자, 갑니다. 다들 어디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축지법은 무중력 춤을 떼야 됩니다.
알겠어? 여러분들이 이 무중력 춤을 연습을 해야, 여기는 미끄러서 안 되는데 이걸 연습해야 축지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중부양은 안 됩니다. 제밖에 안 돼요. 어떤 스님이 천일기도를 해서 신도들 한 100명을 데리고 천일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 천일기도 목적이 뭐예요? 관세음보살을 한번 친견하는 거였어요. 그 관세음보살을 한번 보기 위해서 천일기도를 한 거야. 그래가 이제 천일째 되는 날 기도 끝나고 식사를 딱 둘러앉아서 스님들하고 신도들이 식사를 하고 절에서 있는데 어떤 거지가 하나 와가지고 그냥 옷은 다 떨어지고 막 거기서 소리 지르는, 이절은 주지가 어떤 놈의 새끼야 이거, 응? 내한테 거지한테 밥도 안 주는 절이 있냐, 응? 이 죽는 새끼들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막 고래고래 하니까 주지 스님이 가만 보고 있다. 야 빨리 내 쫓아줘, 응? 밥 먹는데 저 사람 옷에서 막 이가 떨어진다, 빨리 내 쫓아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중인 역사가 근데 끄집어내서 갖다 내쫓으니까 세상에 그 밥 먹는 밥상 앞에서 관세음보살로 바뀌는 거야. 바뀌어가지고 그냥 청마를 타고 하늘로 가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이고 네가 공부 좀 한 줄 알았더니 관세음보살 1000일 동안 나를 불러서 왔더니 밥 한 그릇도 안 주고 내쫓냐? 그러고 가버려. 허경영이가 올 때 여러분이 허경영이가 하늘에서 온 사람처럼 오는 게 아니야. 미친놈처럼 나타나서 여러분을 속여. 그래 안 그래요? 첫 봐서는 미친놈이야. 못 알아봐. 만약 알아봐서는 벌써 죽여버렸지 나를. 예정된 대통령, 한반도가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예정된 자가 한반도에 왔어. 그러면 한민족은 축복받아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나를